안녕하세요. 김영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서울 집값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부는 만약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 달궈진 집값을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잠시 상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불안의 당사자인 중국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첨예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 60대 은퇴 후 해서는 안 될 5가지 청년 은퇴 부동산 투자는 지금 은퇴는 제2의 인생입니다. 이게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빠르면 40대에도 은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50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는 제2의 인생. 이 구름에 떠있는 달처럼 환한 빛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 꼭 해야 할 5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 좋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부를 불려놔야 돼요. 취미, 여행 등 좋아하는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둘째,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식습관 필수적인 거죠. 셋째, 월세 수익, 주택연금 등 기본적인 본인들이 어떤 돈이 나오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월세 해가지고 다가구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 매수하면 안 돼요. 빌라나 이런 걸.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로 웬만하면 주택연금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는 방법. 넷째, 현금 목돈. 노인일수록 또는 은퇴자일수록 현금 목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금, 설령 이자가 적더라도 목돈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지속적 수입 창구.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유 생활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생활비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을 가져야겠죠. 그렇지만 그 직장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은퇴 이후에 해서는 안 될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 지원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과잉 지원 금지, 분수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1억, 2억 정도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자녀를 지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노후 대비가 우선이다. 자녀 지원보다. 둘째, 건강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세 번째, 상가, 빌라, 오피스텔, 토지 등등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그럴 분은 없겠지만 비트코인, 도박. 위험성 있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생은 죽음밖에 없어요. 투자 손실, 공실 우려가 있는 것들 아예 하지를 마라. 네 번째, 사업 창업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하더라도 소액으로. 회복 불능하고요. 자영업, 폐업이 속출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 수입이 없을 경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라도 해야 돼요. 심신쇠약, 궁핍한 생활은 건강에 적입니다. 은퇴 전에 돈을 좀 모아놓는 게 더 중요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후에 절박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100세 시대, 남자 80세, 여자 90세,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삶을 삽니다. 현재 이미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준비된 삶. 남자가 이제 80을 넘기고 85로 치닫고 있고, 여자도 90을 넘기고 이제 95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50대는 1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때를 보시면 안 돼요. 체감 은퇴 연령 50.2세입니다. 은퇴하니까 60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그래요. 부부 매월 소비액이 무려 272만 원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소비만 하는데 50대 이후 행복 연령 지수가 급추락하고 있어요. 정말로 50대 이후에 오히려 행복해야 하는데
정말 비참해집니다. 20년 이상 황혼이혼이 1위입니다. 무려 이혼율의 거의 30% 가까이 돼요. 생활비 부족으로 돈을 번다는 고령 노동층이 OECD 1위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번다. 고령 노동 1위, 역시 고령 노동 시간도 1위예요. 남자 연봉, 자 50대 2,800만 밖에 안 되고요. 여자 연봉 1,700만 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죠? 60대가 그렇습니다. 자, 생활고 때문에 범죄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65세 이상 빈곤은요 65%로 OECD 1위예요. 1위. 젊은 층은 오히려 중장년층은 그나마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 OECD 빈곤층이 세계 1위라는 건 아주 심각하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균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돼요. 50대 이상 자영업 240만 원을 번대요. 그게 65%나. 여러분들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자영업자도 많을 텐데 240만 아래로 번다고요. 끔찍하죠. 이처럼 은퇴 이후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자, 여러분들에게 은퇴 후 서울과 경기도 소형 아파트 이거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곳들은 서울에서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면 괜찮을 곳들입니다. 오피스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잡는 것보다 경기도라도 아파트가 나아요.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쪽이 아직도 저렴하니까 괜찮아요.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서울은 대략 이 정도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곳들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의정부 일부, 경기 군포시, 삼본, 경기 안양시, 의왕시 일부, 경기 광명시, 부천시, 중동, 상동,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서울에 지나치게 가격이 높지 않은 곳들, 그리고 경기도도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들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에 여러분들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대수명과 체감은퇴 여기 보시면 자, 여자들 85.2, 남자 79.0 현재 이렇잖아요. 앞으로 이게 10년만 지나면 여자는 이제 90이고요. 넘어가고 남자도 85가 넘어갈 거예요. 자, 정년 60세 남의 나라 얘기. 실질적으로 희망 은퇴는 61세지만 50.2세입니다. 체감 은퇴가. 월 총 부부가 272만 원, 50대 이상 연령대의 생활비, 순수 생활비만 그냥 272만 원입니다. 식비 50만 원, 교통비 25만 원, 교육비 28만 원.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죠. 정말 외식을 제대로 한번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요. 한밀 노인가구 소비지출, 일본, 미국, 우리나라 보세요. 63.4. 왜 이렇게 큰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기 어떤 이름으로 저축을 많이 안 해놓은 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자식들한테 너무 줍니다. 퍼줍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내가 잘 살아야 자식들한테 대우를 받고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 잊지 마세요. 한국인 행복지수 현황 연령대별로 20대에서 60대까지 있는데 여기 보세요. 60대로 갈수록 6.0으로 제일 낮죠. 그러니까 고독하고 힘들고 약하고 가구 규모별 1인 가구가요. 재밌는 게 노인일수록 1인 가구가 많아요. 2인 가구도 마찬가지고 부부. 즉 역시 행복지수가 숫자가 적을수록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대가족일수록 괜찮다 이거예요. 참고하세요. 연령별 이혼 추이와 노인 월 평균 임금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년 이상 살아온, 즉 황혼 좀 50세 이상이 되겠죠. 황혼 이혼이 무려 30.4%, 1위입니다. 1위.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4년 이하가 22.9, 기타 등등. 그래서 황혼 이혼, 특히 이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임금 근로 노인 고용 형태별 근로시간과 임금. 자, 65세 이상의 사례를 봤더니 상용 근로자들, 요즘은 이제 최저 생계비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그래서 한 160만 원 드는데 여기 130.9만 원. 임시, 기타 등등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노인의 수입이 65세 이상 정말 처참하죠. 특히 알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직, 그다음에 생활비 마련 방법. 예전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 자녀 또는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상이 각박해져서 본인이 벌어야 돼요. 61.8.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얼마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은 좀 늘긴 했지만 아직 세발의 피 10%밖에 안 돼요. 금액대별 연금 수령 구성비도 2012년에서 18년 갈수록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부족하고요. 연금이래 봤자 놀라지 마세요. 이 회색이 평균 같은데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연금 200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밖에 없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밖에 못 받아요. 이 연금 가지고 생활하시겠습니까? 또 연금도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 연금. 그나마 그 적은 연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은퇴자 40.4, 비은퇴자도 65.9. 자, 생활비를 이게 연금에 치중해 있고, 재취업,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건강관리에 이렇게 신경 쓰고요. 자, 정말 여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즐기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00세 시대에서는요, 60대도 청년이에요, 청년.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채널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노후 대비 최대 걱정거리와 하고 싶은 일, 최대 걱정거리가 뭔 줄 아세요? 건강 문제와 돈 문제예요. 이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90%예요, 90%. 그런데 현실은 이런데 하고 싶은 일이 취미생활이고 봉사활동이고 럭셔리하게 살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코가 속다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취업을 원하는 이유, 생활비에 보탬을 주려고 돈이 모자란 거예요. 60% 가까이가 이렇고 일하는 즐거움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고령층 취업자 및 각국 일하는 노인 비중, 고령층이요 16.4%로 청년층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 취업자는 적고 거의 다 알바를 뛰고 있어요. 각국 일하는 노인 비중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29.3, OECD 국가 중 개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죠. 23.9. 좀 쉴 때가 됐잖아요. 이제 노인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좀 쉬어야 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쉬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최근 65세 이상 범죄자 추이와 연령별 포함. 연령이 높을수록 지금 노인 범죄자가 무려 한 해에만 11만 2천 명에 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여기 보시면 30대에 정점을 찍고요. 나이가 들수록 확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에 아무래도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취약하다 이거예요. 연령자별 자영업 추이와 신규 창업자 자금 분포. 자영업 여러분들 59세가 제일 많고 50살 그 다음 많은데 둘이 합쳐서 무려 350만 정도 돼요. 다른 뭐 연령대는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40대 해봤자 140만 뭐 이렇게. 아무튼 자영업자들이 이 은퇴자들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60대에 정말 많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정말로 많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 자영업자 창업 자금 분포도 보면 자, 다행히 2천에서 5천만 원 미만이 제일 많다는 거. 하지만 1억에서 3억 사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면 안 돼요. 요즘 열에 여덟은 문 닫잖아요. 연령별 평균 연봉과 소득 구간별 분포, 평균 연봉. 자, 40대에 5천만 원, 남자는 5천만 원, 여자는 2,494만 원, 약 50%네요. 자, 정점을 찍고 60대 남자 2,894만 원, 여자 1,700만 원, 합쳐서 2,600만 원으로 확 줄어요. 소득 구간별 분포도 150에서 250만 원 미만, 은퇴자들의 대부분이 150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25.6이나 해당돼요.
50대 이상 자영업자 월 평균 수입 여기 보세요. 100만 원 미만 44.7, 100에서 200만 원 21.3.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치 때문에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당 근로소득을 너무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너무 빨리 이렇게 앞당겼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이유, 권고사절 명예퇴직. 정말 정리하고 말이 퇴직이지 거의 다 명예퇴직이에요. 정년퇴직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 준비했던 곳과 재취업했을 때 어떤 급여는 어떻냐? 38.4%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정말 끔찍하죠? 중장년층 주택 소유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31.0,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가 35.1. 서울 아파트 평균이 9억에 이르니까 여러분들 다들 어마무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가진 사람이 계속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 무려 7천만 원대가 들어가고 결혼비도 1억 5천만 원. 캥거루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캥거루족 절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녀들 무조건 일터로 내몰아야 돼요. 자, 은퇴 후 예상 자녀 교육비 무려 은퇴 후에 평균 7,200만 원대. 그러면 결혼비는 얼마냐? 평균 1억 3천, 4천만 원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011년부터 2015년 시간이 갈수록 60%에서 좀 주는가 했더니 61.7%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집값 상승과 노인 빈곤층은 비례합니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집값 상승과 젊은 층 빈곤은 비례해요. 집값 상승과 출산율도 역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수록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반비례죠. 노인 빈곤율 국제 비교 보세요. 자, 지금 여러 나라 OECD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45.1, 아까도 얘기해 줬잖아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다. 자, 한국과 OECD 집단 상대적 빈곤율 아까 금방 얘기했죠. 60 특히 6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고요. 51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망 원인, 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 자 50대 이후의 사망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런데 50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40, 50대는 자살도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은퇴 후 이것만은 숙지하자. 30대, 40대부터 국민연금 등 노년에 규칙적으로 돈이 나오는 창구를 마련하자. 현재 기준으로 최소 2억 이상의 현금 확보하여 건강 2억 이상의 현금 확보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식들은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건 챙겨놓고 봐야 돼요. 일은 가급적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과로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네 번째, 100세 시대에 부부 중심의 생활을 누리고 자,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자녀 지원은 최소화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대 사망 원인이 암, 뇌졸중, 심장병, 폐렴이라고 잊지 마시고 이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하시고.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평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60세부터 40년간 대비 즐겁게 직장생활하고 60세 이전에 자본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즐겁게 하고 그 이전에 돈 준비를 하셔서 생활고 때문에 나이 먹고 은퇴한 다음에 일하지 마시라고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생활을 하면서 낭만적인 인생을 사는 게 이게 꿈 아닙니까? 자, 연세 드시면 정말 행복하고 낭만적으로 살아가야죠. 하루가 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행, 맛집, 취미, 종교생활로 힐링.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무리하지 않는 재테크는 지속적으로 재테크는 진행해야 하는데 소형 아파트 임대, 만약 금융위기 때는 펀드, 이것도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두 수는 꼭 모았죠? 자, 부동산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하며 집값을 잡는다는 제대로 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기다린 분들은 2020년 초부터 흐름을 감안하여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